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 기사의 20년의 경력을 가진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최상병 사건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바로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이 혐의를 두고 박정훈 대령이 과실치사를 인정해야 한다며 8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임 사단장까지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격려했다고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박 대령의 행동을 항명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록을 넘기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 사건을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 여부입니다. 오늘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총 9명의 혐의에 대해 심의했으나 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박 대령의 수사 결과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11명의 심의위원회는 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대통령의 개입 증거라고 주장하며 임 사단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이에 불편함을 느끼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은 이에 대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법조인과 사회인사 등 11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상병 순직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9명 중 6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임성근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박정훈 대령과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 민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탄핵을 시도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는 8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뜨거운 최상병 사건의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경력의 한국 정치 기자의 강력한 기사 수정본. 경찰청 규정에는 심의위원회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참석한 11명의 심의 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그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에 따라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처럼 취조했던 과거의 행태가 과도한 정치 공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들끓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고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가 법리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서명한 것은 관례적으로 검토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니 단장까지 포함된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미디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약 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지휘를 하겠습니까?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사 개입으로 해석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대통령이 개입되었다고 하면 공격하고 저격하며 탄핵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선전선동 사회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방부 강문화진흥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언론 인터뷰와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상급자의 지시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엄격한 군기문란입니다. 국회의 청문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병대 대대장 2명만의 범죄 혐의가 경찰에 이첩되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 대령과 정청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서 영부인이 왜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되게 했을까? 무수한 문자가 오갔다는 설득은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어진다. 며 나아가 장관들에게도 무수한 통화, 문자 설이 분분하다.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 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문자 파동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영부인과 정권 2인자 간의 권력투쟁, 폭로 정치 등 음모가 횡행한다. 며 주고받은 모든 문자를 김건희, 한동훈 두 분은 즉각 공개하길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영부인과 정권 2인자 간의 권력투쟁 폭로 정치 등 음모가 횡행다. 고 말했다. 그는 과연 영부인이 왜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되게 했을까? 라며 무수한 문자가 오갔다는 설득은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어진다. 고 했다. 이어 나아가 장관들에게도 무수한 통화 문자설이 분분하다. 며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김 여사가 사과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며 1월에 사과 요구를 공식 공개적으로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용산 대통령실의 공적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 전달했다. 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모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라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를 해서 저는 결선 투표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대표가 된다 이렇게 본다. 고 전망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한 전 위원장이 별도의 최상병 사건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 말 자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꽂은 것 아니에요. 대통령 등에 라고 냉소를 섞어 평가했습니다.